신축 종류를 생각해보면 다세대, 뭐 근생, 상가주택, 오피스텔, 빌딩 이런 게 있는데 약간 뭐 로드맵 같은 게 있나요, 이것도? 이제 크게 보면은 주택이랑 상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죠. 개인인 내가 혼자 건물주가 되고 싶다 네.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오피스텔은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짓겠다라는 거는 조금 레벨이 좀 높고, 나도 작은 건물을 하나 해보고 싶다라고 네,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한 3, 4층짜리 작은 건물이 될 텐데 네.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텔은 아니고 이제 주택이거나 상가이거나 네.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. 네.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그 땅을 살 때 좀 싼 땅을 사야 되잖아. 싼 땅일수록 입지가 안 좋겠죠.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으면은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긴 좀 애매하겠죠. 네. 근데 주택은 입지가 안 좋아도 사람은 거주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택 건물을 지어보는 거죠. 다가구나, 네. 아니면 원룸이나 상가주택, 상가주택. 그렇게 하거나. 네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돈도 좀 벌리고 네. 경험도 쌓인다. 네. 그러면 좀 입지 좋은 데로 나와서 땅값 좀 땅 비싼데 비싼데. 네, 사가지고 네. 아까 얘기한 대로 올 상가, 그걸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. 근생 건물. 지금 그러면 대표님은 1, 2 다 있으시고 그 3번 하고 계시고. 네. 이거까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오피스텔을 짓는 거죠. 이런 거에 리스크랄까? 이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. 안 될 수 있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큰 거니까 네. 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고. 네. 네. 그런 경우는 네. 어떻게? 뭐 그런 경우는 뭐 한강 가야죠. 한강이요? 그럼 한강물 마시면서 뭐 다음 생을 기약하든지. 수영하고. 네, 수영하고. 네. 알기로는 대표님이 지으신 다세대 지하층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앞으로는 못 짓죠. 앞으로는 못 짓고. 신림동인가? 거기 사고 났잖아요. 네. 참사. 네. 그분이 계셨던 사고 난 데가 빌라였거든요. 빌라인데 이제 반지하 빌라였죠. 네. 근데 요즘에 신축은 반지하 빌라를 못 지어요. 그래서 이거 규제가 생겨서 못 짓는 게 아니고 네. 원래 못 졌어요. 근데 그건 오래된 빌라. 그렇죠. 오래된 빌라. 네. 오래된 빌라니까 있었고, 네. 요즘 빌라들은 주차장 때문에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있고 네. 위에다 빌라 짓고 그렇죠.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네. 요즘에는 뭐 그 규제랑 상관없이 못 졌고. 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세대가 아니고 이제 원룸이죠. 원룸은 또 네. 넣을 수가 있구나. 원룸은 또. 이제 신축을 하더라도 반지하 넣을 수 있었는데 네. 그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는 못 짓는 거고,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반지하가 있는 건물이 좀 희귀해지겠죠. 반지하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네. 이제 반지하 공급이 안 되면 기존의 반지하의 임대료가 또 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역효과도 생길 것 같고. 네. 그럼 앞으로 건물 지을 때 반지하를 못 파지 않느냐 해서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금지를 했거든요, 서울시에서. 네. 그래서 창고 임대나 네. 뭐 이렇게 소사무실 네.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반지하를 파놓고 이제 향후에 불법으로 원룸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, 이제. 왜냐면 수요는 있는데 네. 허가는 안 해주니까. 네. 그럼 또 이제 또 시장에서 그런 거에 적응해가지고 그쵸. 그런 게 또 생기거든요. 그 계약서 뭐 이렇게 가라로 쓰고 네, 이런 뭐 것도. 그렇게 하니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하지마 이게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으면 좋은데. 세금은 어떻게 되죠? 세금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세금은 처음에 땅을 살 때 땅 살 때. 10억이었잖아요. 네. 그럼 거기에 취득세를 내죠. 네. 근데 법인으로 취득세를 내면은 12%잖아요. 아, 그쵸. 근데 만약에 매도자가 네. 땅을 만약에 다 부신 다음에 나대주로 넘긴다. 네. 그러면 4.6%. 업무용처럼 그쵸. 4.6%. 네. 그냥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.6%예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으면 12%, 집이 있거나. 그쵸. 집이 있으면 주택이니까. 12%죠. 주택이니까. 네, 주택이 있으면. 네. 그래요. 그러면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. 이제 또 건물 짓고 뭐 하는데 또 세금이 들어갈 게 있나요? 건물 짓고 하는 건 세금 없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. 네. 지으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. 건축을 지어서 취득하는 거니까. 네. 우리가 그전에는 땅을 취득할 때 네. 취득세고,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거든요. 요거는- 그거는 이제 공사비의 3.16%. 만약에 공사비가 9억이 들어갔다? 네. 그러면 한 2,700에서 3,000 정도. 그러면 토지도 어쨌든 뭐 금액이 크니까 3%라고 잡고 다 좀 전체적으로 3% 총합의 3% 정도라고 그쵸, 보면 그쵸. 되겠네요. 여기에 이제 플러스 나중에 뭐 양도하면 양도세 이 정도. 그렇죠. 만약에 이제 개인으로 했다? 네. 그럼 양도세가 나갈 거고, 네. 법인으로 했다? 네. 법인세가 나가죠. 이거는 그다음에 뭐 이제 똑같네요. 그건 네. 똑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가 있죠. 재산세. 예. 재산세는 어차피 뭐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내는 거니까. 네.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법인일 경우에 네. 그 조정지역 안에 있으면은 네. 1주택은 3%, 2주택부터 6%잖아요. 네, 네, 맞죠. 그런데 이제 신축 판매업이 있으면은 네. 5년 동안은 합산 배제돼요. 아, 그게 최근에 뭐 개정이 되는 네, 상황인가요? 네, 네. 원래 1년이었나? 원래는 이제
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네. 세입자를 들여버리면 네. 1년 만에 합산배제였는데 네. 지금은 임대를 놓더라도 네. 이제 5년 동안 배제를 해줘요.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크지 않네요. 그러니까 뭐 단가가 크니까 세금 총액은 크겠지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렇죠. 여러분들 그 유념해야 될 게 네.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5년 전 시세를 생각해 보세요. 5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살 거예요? 아 무조건 다 대출 받아가지고 뭐 제일 살 수 있는 그냥 것 중에 강남 아파트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물론 이제 뭐 네. 이런 게 있긴 한데 네.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네. 과거 생각하면 할 걸 하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 돼요. 맞아. 맞아. 그러면 과거에만 얽매였으면 안 돼. 지금 당장 취득세 뭐 1, 2천 막 이 특유의 그 표정 와뭐 그거 그냥 5년 갖고 있으라고. 네. 그 5년 뒤에 되면은 크게 아까 얘기했잖아 파도 치고 폭풍우 와. 네. 당장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힘들 수 있는데 일단 버티기만 하면 네. 일단 소유하는 힘이 제일 크거든요.